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함수 fx는 x는 0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고요. 이 gt의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f의 루트 3의 값이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fx의 최소값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4차함수가 아니라 간단한 2차함수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얘가 되고요.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때 gt는 뭐가 되냐면 그냥 ft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t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t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얘이기 때문에 그냥 gt는 ft가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바로 여기 딱 극소점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점까지 그래프는요, 얘가 이렇게 그대로 f의 그래프와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t가 이 극소점보다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는 것은 결국 어느 범위냐면 이 범위거든요. 이 범위. 이렇게.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최소값은 누가 되냐면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t가 여기 있어도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요 극소값을 t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최소값이 계속해서 요 극소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요렇게 함수가 2차 함수처럼 주어졌을 때의 이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그대로 f의 그래프를 따라 내려오다가 극소점 이후로는 계속 극소값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fx의 그래프라면 gt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4차 함수로 확장을 해서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몇 가지나 존재하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렇게 요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요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아예 2차 함수처럼 생긴 요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전부 얘죠. 얘. 그죠? 요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x가 0인 점이 돼요. 즉, 요 찍은 점들이 전부 0,-3이 되는 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해봤던 대로 여기에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는 그대로 따라 내려오겠죠?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최소값이 여기 가장 최소값, 극소값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쭉 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0,-3이랬단 말이야. 얘가 0,-3들이죠. 전부 요놈이 -3인 애들입니다. 따라서 x축은 이거보다 위에 있을 테고요. x축이 이렇게 놓인다고 하면 어쨌든 접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점이 뾰족점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x축이 나이스하게 이렇게 놓인다고 하더라도 요 점이 뾰족점이 되는 거고요. x축이 이렇게 놓이면 뾰족점은 요렇게 그죠? 네, 물론 여기도 뾰족점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놓여도 무조건 뾰족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의 gt가 그죠? 잠깐만,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는 뾰족점이 아니네요. 우리가 지금 g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를 갖고 얘기해야 돼? 이 녹색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쳤구나. 여기는 뾰족점이 아닙니다. 요 점들만 뾰족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뾰족점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값 gt의 그래프가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걸 그대로 좌우 반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은 요렇게.
요놈은 내려오다가 요렇게, 그죠? 요놈은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죠. 그러면 얘는 봐,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요 극소값을 유지하죠. 다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타고 내려오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요, 점들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전부 마이너스 3 값을 갖는단 말이야. 이 이후로는. 그럼 X축은 이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뾰족점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가 X축이었다고 하더라도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점이 뾰족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얘는 잠깐 건너뛰고요. 얘 같은 경우도요. X축이 어디에 놓이든 간에 요 점은 뾰족점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시죠. 이 케이스에서 나이스하게 X축이 여기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인 GT의 그래프를 접어서 위로 올려봤자 여기가 나이스하게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미분계수가 0 되는 점 이후로 y는 이퀄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만 우리가 GT에 절대값 붙인 놈이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는 뭐냐 하면 결국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냥 까망색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잠깐 0 됐다가 이런 식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너무 왜곡해서 그렸나? 이렇게, 그죠? 내려오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함수식은요,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x-베타 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봐,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얘는 3배 x-알파의 제곱, x-베타, 그 다음 플러스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라, 얘가 알파에서 0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0에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f의 프라임 0이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f의 프라임 0은요. 여기다 0 넣으면 뭐 되냐면 3알파 제곱에 요놈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묶으면 3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긴데 알파는 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관계식 알파는 마이너스 3베타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봐라. f의 x라는 놈은 다시 쓰면 알파가 마이너스 3베타니까 x 플러스 3베타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의 0은 27의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나요? 이놈이 이꼴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베타의 4제곱은 9분의 1이 되는 거고 베타가 0보다 큰 걸 알기 때문에 베타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fx의 함수식을 완성해 버렸네요. 그죠? 얘는 x 플러스 루트 3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f의 루트 3이라는 놈은 자, 2 루트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루트 3에서 3분의 루트 3을 빼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은 8 곱하기 3 루트 3이 되고요. 거기에 3분의 2 루트 3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듯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수월하게 쉽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남들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관한 영상이 선생님 그 개념 강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